그런데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걸 결론을 내리자면 백신의 실패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 조한경 원장이랑 칼 프라터인데 저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집단 면역은 허구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러셀 블레이락 박사라는 분은 더 강한 표현을 쓰죠. 집단 면역은 완전히 사기다. 완전히 사기예요. 이 백신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수은도 들어가고 포름 알데히드도 들어가고 포름 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에요. 그 발암물질을 집어넣어요. 백신에.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우리가 항상 접촉하는 물질이라서 별로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백신에 지금 현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작은 경관 백신에 바로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2011년도에 자메이카에서 백신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 전문가가 똑같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알루미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음식으로 섭취되는 알루미늄은 0.2에서 1.4%만이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병으로 나가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근데 주사로 투입되는 알루미늄은 100%가 흡수되고 배출이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특히 2살 미만은 신장 기능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신장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알루미늄이 잔뜩 함유된 백신을 주입하고 있어요. 상식 밖이에요. 지금 2달 된 영유약에 1225 마이크로그램을 주입했더니 이 연구에서 소변에서 검출이 안 돼요. 혈청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몸에 축적된다는 거야. 어디인지. 근데 B형 간염 백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아이들한테 맞추는 이 백신이 알루미늄이 250 마이크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베일리 유아 발달 지표라는 게 있어요. 2에서 30개월 된 영유아의 발달상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알루미늄이 함유된 영양제 주사를 투입하면은 이게 4에서 5 마이크로그램 1kg다 하루에. 그러면 이 발달 지표가 1점씩 감소해요. 1점씩. 그리고 미국 식약처는 알루미늄이 함유된 이 영양제 주사에 이런 경고문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B형 간염 백신에 함유된 250 마이크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해요. 이 영양제 주사보다 그 규정보다 15배가 높은데요. 백신은 한두 가지가 상식밖에 아니에요. 너무 여러 가지가 상식밖에 해요. 이게 트로의 목마 아시죠? 백신에 함유된 알루미늄을 트로의 목마라고 해요. 그게 그냥 이게 뭐 소문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프랑스의 백신 전문가가. 이분이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MMF라고 한국말로 번식하면 대식세포 근막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주사로 투입을 할 때 혈관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으로 투입을 해요. 그러면은 백혈구가 와서 그걸 삼켜요.
이 백혈구가 알루미늄을 삼켜갖고 몸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뇌에 들어가서 이게 알루미늄이 터져버려요. 이 알루미늄이 뇌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자폐증, 노인한테는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18개월 된 아이들의 백신 스케줄에 어느 정도의 알루미늄이 함유된 거예요. 도합 5,025만 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유아발달 지표의 1점에 해당되는 수치가 무려 100배가 높은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피해가 커요. 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독성물질이라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문제가 커요. 이게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육사에서 1등, 2등, 3등 모두가 여자라고 발표했잖아요. 뭔가 남자 아이들한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함유된 백신의 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자폐증 유병률이 높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백신의 접종률이 1위니까. 어린 쥐에게 알루미늄을 투입한 결과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알루미늄은 여러 가지가 단점이 있어요. 이 백신에 함유된 알루미늄은 항체 작용을 하는 체액성 면역체. 그러니까 이게 이 면역 체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체를 만드는 면역 체계하고 그다음에 이 백혈구 같은 세포 면역이 있어요. 근데 항체가 쏠리게 이 알루미늄이 하면은 세포 면역 체계가 교란이 돼요. 약화가 돼요. 그러면 대안이 있냐? 알루미늄이 저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알루미늄 말고 딴 물질이 있냐? 인산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산칼슘은 우리 몸에 구성되는 요소와 같아갖고 이게 분해가 돼요. 몸에 들어오면 알루미늄은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면역 반응이 더 좋고 가격이 더 저렴하고 이게 1970년부터 프랑스 과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1980년도에 프랑스에서 DPT 백신에 사용됐었는데 그 후에 알루미늄으로 완전히 대체시켜요. 이 인산칼슘을 사용하는 백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물질이 있는데 왜 알루미늄을 사용을 고집할까요? 가격. 왜 그럴까요? 가격 저렴해서. 여기 답변은 이분이 했습니다. 백신은 전 제약회사의 중추이다.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평생 제약회사의 손님이 된다. 부작용이 일어나서 약을 처방한 그 약이 바로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꼭 먹고 알 먹죠. 이게 크리스토퍼 엑슬리라는 영국의 교수인데 이분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알루미늄 전문가예요. 이게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거의 치매 환자한테 알루미늄이 없다면 그건 치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치매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아니죠, 알루미늄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 치매 증가율이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수돗물에 알루미늄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치매 많이 걸린다. 이거 아세요? 백신의 근본적인 문제. 백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생후 3개월 아기의 백신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냐?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번개에 맞을 가능성은 이거 미국에서 미국 기상청에서 발표된 건데 평생 동안 80년 동안 13,500분의 1이에요. 13,500. 이거 기억하세요. 욕조에서 죽을 가능성이 10만 명당 33명이라고 일본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전염병으로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되냐? 독감 폐렴은 30.9명, 결핵은 2.6명. 나머지 이 전염병은 0명이에요, 0명. 이렇게 0명 되는 걸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냐? 언론에서 야단을 하니까, 정부가 야단을 하니까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건 상관 안 하고 왜 이렇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면역체는 두 가지 방어가 있습니다. 세포 면역, 이게 바로 백혈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액성 면역은 항원을 인지하여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쇠와 자물쇠 같아요. 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연 감염과 백신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이 병균이 침투할 때 차례차례 들어와요. 차례차례. 호흡기의 내벽, 그러니까 허파, 장의 내벽 등으로 차례차례 들어와요. 그래서 병균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신호를 보내서 기억력과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과는 달리 주사로 투입하는 백신은 그냥 몸 안으로 그냥 삽입되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되는 면역은 거의 평생 동안 유지돼요. 그리고 이 세포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별개가 아니라 기능적 상호작용과 복합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이 이게 작동돼야지 제대로 되는 면역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백신으로 투입하는 것은 이거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항체는 만들지. 항체를 강조하는 백신은 면역체계가 체액성 면역적으로 쏠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홍역 백신을 맞으면 세포 면역체가 약화된다고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1901년도에 이 백신 전문가들이 자기 몸에 장티푸스 백신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런 백신 연구관은 없습니다. 자기 몸에 투입하는 백신 연구관은 없어요.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 백신 부작용을 아까는 유튜브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은 500만 개 넘게 나와요. 500만 개. 이 파상풍 백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항체가 있다고 파상풍에 걸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핀란드에서 69년부터 85년까지 106명이 파상풍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5명이 어린 아이들인데 다 파상풍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항체가 얼마가 있는 거하고 얼마나 파상풍에 걸리는 거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이거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왼쪽에는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면역 질환, 면역체가 교란이 돼서 갖가지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왼쪽에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만 강조를 할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겁주기는 백신 이데올로기의 코너스톤입니다. 항상 겁을 줘요, 언론에서. 백신의 문제가 이거예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이 제품이 문제를 일으켜서 소비자가 피해를 주면은 그 업체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세계 모든 제품이 다 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백신만이 책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게 1986년도에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데다가 또 거의 강제적으로 맞게 하는 게 이게 백신이에요. 이것 역시 꼭 먹고 안 먹기죠. 저 법안이 미국에서 1986년도에 통과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미국에서는 11개의 백신을 맞았는데 86년도에는 2017년에는 53개, 지금은 71개예요. 한국은 미국 바로 뒤에 있어요. 68개. 그리고 백신 업체는 지금 271개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책임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어도 책임 없어요. 자폐증에 걸려도 책임이 없어요. 이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연두 얘기잖아요. 천연두가 백신 때문에 없어졌다. 근데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백신을 가장 많이 맞은 해에,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몇 프로가 맞았나 이거예요. 그때가 천연두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이 천연두를 더 악화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아마비 균은 항상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왜 40년대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게 바로 DDT라는 독성 물질이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와 DDT의 상관관계가 거의 같습니다. 요즘에 왜 거의 소아마비가 없나? DDT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홍역의 사망률의 변화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망률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홍역 백신이 도입한 거는 그게 다 거의 끝나고 나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백신 업체는 지네들이 해서 이거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백신이 전혀 없었던 성홍열의 사망률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똑같아요. 홍역하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느냐? 가장 큰 역할은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이게 WHO에서 발표한 건데 150만 명의 말라리아 사망 중 50%가 영양실조다. 영양실조만 제거해주면 거의 모든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이게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조사한 건데 DTP 백신과 소아마비 경구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사망률이 맞지 않은 아이들보다 5배로 높아요. 그리고 DTP 백신만 맞은 아이들은 맞지 않은 아이들에게 사망률이 10배로 높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프리카에 백신을 안 맞아서 사망자들이 많다. 사망한 아이들이 많다. 수렁처리예요. 이 책은 아치 칼코리노라는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이거는 every second child,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사망했어요. 한동안 2명 중 1명. 이게 백신을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와 모유를 안 먹이고 분유를 먹이는 거하고 백신을 맞추는 그 세 가지 컴비네이션이 2명 중 1명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항체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백신은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항체를 못 만드는 사람조차도 홍역에 걸리면은 회복하고 면역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꼭 항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모 같은 데서는 MMR 백신 맞고 이렇게 사망했다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모아의 수상이 내 손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없다고 해요. 5년간 사망 사례 26건이 있었는데 이게 예방접종과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인재근 의원이 사망 사례의 경우 단 한 건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그냥 관료들이 그냥 아니다 그냥 딱 잡았대요. 백신과 자폐증. 한국이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 자폐증과 백신의 관련에 대해서는 이 웨이크필드 박사라는 영국 교수가 항상 언급이 됩니다. 왜 이 양반이 언급이 됐냐? 98년도에 백신과 MMR 백신이에요. MMR 백신. 홍역 들어간 거. 그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 MMR 백신을 덜 맞추기 시작했죠. 하락됐어요. 그랬다가 하도 저 사람을 공격하니까 다시 이게 회복됐어요. 그런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하락됐다가 회복되면은 그러면 자폐증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조사라면 이 MMR 백신이 진짜 자폐증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빨간 선이 MMR 백신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자폐증 발병률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국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여기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뭐를 먹었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먹어서 문제가 생길까 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멈춰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먹으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보통 사람이면은 그 음식이 문제가 일으키는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과학자들만 이걸 왜 해요? 자폐증이 이렇게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근데 언제 이렇게 급증하느냐? 그 급증하는 게 80년도 말기부터 그렇게 급증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덴마크, 일본 이런 데서 나와 있어요. 그럼 80년도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백신에 이거를 추적한 사람이 트리사 다이셔라는 여자 과학자예요. 이분이 추적을 해봤더니 그 MMR 백신이
도입될 때마다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꺾어져요. 저 백신에, MMR 백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건 영국이고 이거는 미국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MMR 백신에 뭐가 문제냐? 바로 이거예요. MMR 백신의 문제는 낙태된 인간의 태아세포를 사용합니다. 왜 이게 문제냐?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보고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동종의 DNA, 그러니까 인간의 DNA가 들어오면은 이게 빨리 흡수돼요. 우리 세포의 핵에 빨리 흡수돼요. 그러면은 이게 전에 없었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사실적으로. 외부에서 DNA가 몸에 이게 포함이 되면은 몸의 면역세포는 이걸 죽이려고 해요. 우리 몸이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걸 공격하는 거야, 우리 면역세포가.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사실상 자폐 아이들은 76%에서 90%가 전에 없었던 유전자 삽입과 돌연변이가 과도하다. 바로 이게 12개월에서 18개월 만에 맞는 MMR 백신과 수두 백신에 인간의 태아세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트로이사 다이소라는 과학자가 이분이에요. 빨간 옷을 입은 이분. 이분이 미네소타 국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모르고 있어요. 한국과 다르게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예를 들어 유럽의 스웨덴 같은 데 이민 가고 미국에 이민 갔는데 이 소말리아 그 나라에서는 자폐증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에 간 소말리아 사람들은 자폐증을 스웨덴병이라고 해요. 미국에 이민 간 소말리아 사람들은 미국병이라고 해요. 그들은 이 백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인식해요. 그래서 이 소말리아 사람들은 지금 MMR 백신 접종률이 42%로 떨어졌어요. 미국 전역에서는 90%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응력.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빨리 인식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만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해요. 임진왜란 전에 조선 말에 대응하는 걸로 보거든요. 진짜 이거 잘 못해요. 변하는 걸 잘 감지를 못해요. 적절한 대응을 잘 못해요. 이게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스라는 이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게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MMR 백신, 그게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증거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나? 그 내부 고발자가 윌리엄 탐슨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양심 선언을 한 그 대화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일일이. 어떤 짓을 했고 서류까지 다 줬어요. 미국 국회의원한테.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없어요. 그리고 저 백스드라는 다큐멘터리는 극장에를 직접 다니면서 직접 상영을 해요. 왜냐?